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회계 기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뭐 정리, 그리고 회계 단위, 회계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회계라는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분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분계라는 걸 하기 위해선 그 전전 단계에서 뭔가 회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 있고요. 그 용어들을 잠깐이나마 정리를 할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계 단위, 회계 기간, 재무제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학습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재무회계가 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회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세 파트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재무회계는 말 그대로 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건데 그 누군가가 기업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합니까? 이 정보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물어보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 그 기업의 자금을 출연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이 기업이 현재 얼마로부터 출발해서 10원으로부터 출발해서 5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를 벌었다는 뜻이에요. 40원 벌었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양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표를 우리는 재무회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표, 이래서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무회계가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뭐 어떤 기업은 이런 양식으로, 어떤 기업은 뭐 이런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 기업도 볼 거고 이 기업도 볼 거예요. 되게 많은 기업들을 보고서 선택할 거야. 근데 다 다르게 만들면 의사결정할 때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재무회계는 단순히 기업이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 완벽한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죠.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재무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고요.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이 모든 과정의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 이렇게 불러요. 대신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만약에 2022년도다. 그러면 2022년도 2월, 3월쯤에 2022년도 1년 동안 번 성과를 알 수는 없겠죠. 빨라도 전년도 정보일 거 아니에요. 상당히 과거 정보 지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거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순 없어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내년에는 뭐 올해 10배를 벌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벌지 안 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아무도 몰라요. 이미 일어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정보. 그리고 과목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원가관리회계는 경영자들을 위한 거고요. 특정 보고서지 어떤 표가 아니에요. 기준 없어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나 세무회계는 그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산회계 2급에는 출제되지 않고요. 전산회계 1급부터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전산회계 1급 강의도 할 건데 그때 강의 들으시면 요 두 가지 파트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모르셔도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얘기했고요. 그 회계 단위라는 게 뭐냐? 회계 단위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장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점과 지점이 있다. 그러면 본점의 재무제표, 지점의 재무제표가 각각 필요하고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S전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변화가 되는 그런 모든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를 구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LA에도 지사가 있고 저기 뭐 싱가포르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LA 지사에서 번 돈, 싱가포르에서 번 돈, 제주도에서 번 돈, 각각 계산해서 나중에 합쳐서 재무제표를 하나의 기업의 정보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회계 기간입니다. 회계 기간이 제일 아주 많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회계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 근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막 5년째 된 기업이에요. 언제 회사를 설립했어요? 5년 전에. 근데 언제 회사를 그만둘까요? 모르죠, 이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회사가 시작하고 회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청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음에 5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회사 그만둘 때 200으로 마감해요. 저 5년 동안 죽기 전까지 195 벌었어요 라고 하는 정보가 의미 있을까요? 5년을 기다려줄 외부정보 이용자가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빨리빨리 지금 현재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끊어가지고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되지? 안 되겠다. 기업이 설립하고 청산하는 모든 과정 동안 예측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성과를 보고하는 건 있을 수 없지 않니? 누가 기다리니? 삼성전자는 지금 40 몇 년째인데. 그리고 청산하는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없지 않아? 응,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가자. 우리는 기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번 돈을 기간 설정을 하고 보여주자. 그래서 이때 얼마 있었고, 이때 얼마 있었고, 이때 얼마만큼 벌었는지를 보여주면 이걸로 1년이라는 기간 또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성과를 외부정보 이용자가 보면 그 전의 정보와 그 이후에 일어날 정보를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린 정하자.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회계기간이라고 부르고 정하자. 회계기간은 회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손익, 얼마를 벌었거나 얼마를 뭐 이익이 났거나 손익의 뜻은 손실과 이익의 절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 그래서 손익을 구하고 그리고 현재 일정 시점, 유시점이죠. 예를 들면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게 해줘요. 이렇게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라는 걸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네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는 거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회계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가 문제네요. 회계 기간이라는 게 중요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회계 기간을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지? 기업은 정관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 때 그곳에 정하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근데 그걸 굳이 정하지 않거든요. 기업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왜냐면 기업이 만약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태블릿 펜을 만드는 회사다. 그럼 펜을 만드는 데 정신이 없지. 회계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처음부터 노력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회계는 회사가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1, 2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필요로 해요. 돈 버네? 근데 돈이 어떻게 버는 건지 모르네? 큰일 났다.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회계 직원 뽑죠. 처음부터는 그냥 대표자가 자기 와이프 데려다 놓고 하고 막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정관에 정하지만 잘 안 정하거든요.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라면 회사가 마음껏 정할 수 있는데 1년을 한 번의 기간 또는 6개월을 한 번의 기간, 3개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1일 1년. 1년이라는 기간, 하나의 회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4월부터 3월 말일 이런 식으로 1년 정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회계기간은 자기가 마음껏 정할 수 있어요. 시작도 자기 마음, 마지막도 마지막. 단 처음부터 마지막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초과하지는 못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것만 정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걸 좀 볼게요. 회계기간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를 잘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업은 4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를 정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험과 실무적으로 99%는 이렇게 하고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고요. 실무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제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기말을 12월 말일로 하고 싶지 않을 때 되게 바쁘거든요. 연말이니까 막 크리스마스고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결산도 해야 돼. 나는 이때 하지 않고 나중에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회계 기간을 조정하면 되겠죠. 자기 마음입니다.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야. 요것도 동그라미, 요것도 동그라미.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계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과 4월 1일은 기업이 어떤 날짜를 시작점으로 찍느냐는 5월 1일이 될 수도 있지만 회계에서는 1월 1일, 4월 1일이라는 말보다 회계 기간의 시작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회계 기간의 시작일을 날짜로 말하지 않고 한글로 말할 때는 이렇게 불러요. 기초. 그럼 기초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회계 기간의 첫 번째 날, 시작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계 기간의 마지막 종료일이 있겠죠. 자, 그 종료일을 뭐라고 불러요? 기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무 쉽죠? 딱딱 맞추시면 되니까.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요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중 이렇게 부르는 거야. 회계 기간 중이라 그래서 기중. 기중. 자, 다시. 그러면 제가 지금 2022년도에 있다. 그러면 2022년도 기초는 요때고 기말은 요때인데 2022년도로 회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2023년이 또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이 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겠죠. 자, 그래서 회계는요. 우리가 서 있는 연도가 2022년이면 2022년이라고도 부르지만 그걸 회계에서는 당해년도 회계기간이라고 말하는 당기라는 글씨로 불러요. 그러면 전년도가 있겠죠? 전기. 다음 연도가 있겠죠? 차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요. 날짜로 부르기보단 회계 용어로 부르는 걸 좋아해요. 기초, 기중, 기말 이렇게. 그리고 전년도 21년이라고 안 하고 전기, 22년도 당기, 23년도 차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가 회계 기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 전기, 단기, 차기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면 아 전년도 회사, 전년도 기업, 당해년도 뭐 재무제표, 그 다음 연도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부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용어를 조금 볼 건데요. 이제 어떤 용어냐면 이게 이제 회계에서 또 이런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초라고 하는 게요. 당해년도 기초가 전년도에는 뭘까요? 전년도엔 기말이 되는 거예요. 12월 말과 1월 1일은 사실은 같은 날이죠. 띡띡 하는 순간 그런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년도 기말이 당해년도 기초가 되듯이 당해년도 기말이 다음 년도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당기 기말이 뭐예요? 다음 년도 기초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들을 얘와 얘가 동일하네요. 그쵸? 얘와 얘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용어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에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만약에 100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100을 그 다음 연도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1년 동안 만약에 이 100을 받아서 20원을 벌면 기말에 120이 되죠. 근데 그 120을 그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거예요. 벌어서 넘겨주려고 돈 버는 거죠. 벌었는데 120이 아니고 얘보다 금액이 적게 남게 되면 손해 본 거잖아요. 다시 예를 들어 얘가 100이었대. 그래서 100을 넘겨줬어. 근데 돈을 까먹은 거야. 10원 까먹었어. 그러면 기말이 얼마 남아요? 90원 남죠. 그럼 90원 넘겨주죠. 당해 연도에 1년 동안 돈 번 거 아니죠. 손해 난 거죠. 안 번 게 낫죠. 빵이 낫는 거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림도 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계기간이라는 게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었니? 아우, 그러면 기말에 기초 잔액보다 기말 잔액이 크겠구나. 돈 많이 남겼겠구나. 이런 개념이 접근되는 거죠. 만약에 기초에 100이었대요. 당해년도에. 근데 기말에 150이래요. 그럼 1년 동안 돈 번 걸까요? 안 번 걸까요? 번 거죠. 50원 벌었으니까 150원 된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기초가 100이었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뭐 80 남은 거예요. 그럼 번 거야, 안 번 거야? 까먹은 거죠. 마이너스 20. 이게 이익, 이게 손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이 회계 기간만 가지고도 제가 모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얘기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100으로 출발했는데 나 150 됐다? 왜? 50 벌었거든. 이게 뭘까요? 이게 경영성과입니다. 그럼 15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현재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계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온 거예요? 회계 기간에서. 회계 기간이 매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숫자로 얘기했고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돼요. 이 과정을. 요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개념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어렵다 얘기할 때는 회계 기본적인 용어라거나 아니면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안 된 상태에서 달달달 외우는 공부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회계가 징글징글해지는 거고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은 뭐 지금 뭐 해봤자 뭐 2, 30분 정도 수업 시간이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을 좀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평생 갑니다. 회계는 하나 공부해두면 잊어먹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많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용어 좀 볼게요. 보고기간, 회계기간 같은 뜻이에요. 회계라는 게 외부에 보고하는 거니까요. 시작을 기초라고 부르고요. 끝을 기말이라고 불러요. 당해년도 보고기간은 당기, 전기는 전기, 다음 연도는 차기. 넘겨줄게. 나 100원 벌었거든. 내년으로 넘겨줄게라는 용어를 이월시킨다 이렇게 부르죠. 올해 안 팔린 옷, 내년으로 2월한다. 2월 상품이다. 넘어왔다. 그래서 넘어온 건 싸게 판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용어를 자, 이때 기초에 100이 있다? 그럼 100은 내가 번 겁니까? 넘어온 겁니까? 넘어온 거죠, 요 100은.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전년도에 번 돈이 내년 그 다음 연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얘를 전기월 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전년도 기말 시점에서 기말과 기초는 같지만 전년도 기말 시점의 100은 남겼죠. 남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긴다고요. 2월. 근데 어디로 넘겨요? 내년으로 넘기는 거죠. 전년도 입장에서는 이 년도가 차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는 내가 서 있을 때가 단기인 거고. 그래서 요 100을 내년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가 되는 순간 전년도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2월, 차기 2월은 같은 금액이에요. 같은 금액. 전기 2월은 언제 써요? 당해년도 기초에 얘를 부르는 숫자예요. 차기 2월은 뭐예요? 전년도에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다. 내년으로 넘기는 거. 이렇게 다시 여기가 100이야. 이게 150이야. 100원과 150 중에 단기 입장에서 차기 2월은 얼마입니까? 얘죠. 그쵸? 왜? 150 기말에 남았어. 내년으로 넘길 돈이 요거잖아. 그러면 전년도에 넘어온 돈은 얼마예요? 100원. 얘가 전기 2월이죠. 얘가 차기 2월이죠. 기말 잔액은 차기 2월. 기초 잔액은 전기 2월. 너무 재밌죠? 배꼽 빠지는 거죠, 사실. 자, 이렇게 회계 기간에 대한 개념을 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 넘어가서 회계 기간이 왜 중요하냐? 재무제표를 만드는 근간이 되니까. 보시면 재무제표는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주석은 마지막에 써야지는 노트다 그래가지고 풋 노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럼 재무상태는 뭘까요? 기업이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일정 시점에 그 재무상태를 어느 시점의 재무상태를 외부에 보여줘야 될까요? 기초 시점에 있는 정보를 보여줘야 될까요? 50원을 벌어서 150이 남았다는 얘를 보여줘야 될까요? 얘겠죠. 그쵸? 이 시점의 양식을 보고하겠죠.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연도 기초 잔액이 되는 거고요. 일정 시점의 개념인 거예요. 시점. 그럼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과. 응. 성과인데 시점이 아니야. 왜냐하면 시점은 지금 현재 세워놓고 있는 돈 카운트야. 근데 경영성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었어? 이런 개념이죠.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사실은 물건 팔고 들어왔던 돈은 200인데 물건 팔기 위해 나간 돈이 150이거든? 그래서 50 남았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오는 게 손익인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일정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개념이고요. 재무상태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죠. 너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현재 잔액을 물어보는 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이야? 이건 못 물어보죠. 그래서 일정 시점, 얘는 일정 기간. 말장난으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암기하셔야 돼. 회계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은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진 않고 재무상태표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외우진 않아요. 대신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유입 유출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현금 흐름표도요. 일정 기간이고요. 자본 변동표도 기간이에요. 1년 동안 어땠어? 1년 동안 어땠어? 1년 동안 어땠어? 그래서 잔액이 얼마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요거 헷갈리시면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 나머지는 일정 기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석은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거다.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장 넘어서 재무제표를 지금부터 볼 건데요. 재무제표를 뭐 자세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별다방 재무제표예요. 그냥 예전 거 제가 띄웠어요. 자, 19년도가 재무상태표 제목 보이시죠? 회사 이름 보이시죠? 금액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보이죠? 원이네요. 그러면 얘가 461원이란 뜻이죠. 994만 원이란 뜻이죠. 3억 9,300만 원이란 뜻이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1,000. 2,8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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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00억. 비유동 9,000억 이런 뜻인 거예요. 숫자를 읽을 때 원 단위로 읽는다 이런 뜻인 거고요. 이름이 뭐야? 너 재무제표 중에 너 뭐니? 나 재무상태표. 나 이 회사. 나 금액은 원 단위까지. 근데 언제적 숫자예요 도대체? 아 언제적이냐면 23기는 단기야. 그러면 단기는 전년도 있다고 그랬죠? 전년도니까 22기. 22년째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구나. 전기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현재 잔액이니? 2019년도 12월 말. 너는 2018년도 12월 말. 2년치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줘요. 비교할 수 있게. 비교 가능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년도에 얘가 한 2026억이었다. 근데 얘가 와 2,800. 그럼 금액이 늘었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570이었는데 961이 됐어. 와 4천억 증가. 대박. 뭐가 엄청나게 늘어났네. 뭐 빌린 돈이 늘어나면 빚이 늘어나니까 안 이쁘지만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꽤 아름답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궁금하신 분은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보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재무제표도 좀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했던 게 이런 표시고요.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렇게 보니까 손익계산서는 23기, 22기 손익계산서 스타벅스 원 똑같아요. 된 기간이 22, 23기, 2019년도긴 해. 근데 정확하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게 일정 기간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를 팔았니? 얼마가 너의 그 원가였니? 그래서 얼마를 남겼니? 직원들에게 판관비 이런 비용도는 얼마가 나가니? 너 그러면 커피 팔아가지고 얼마 벌었니? 1751억 벌었구나.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금액이 수치상으로 아주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에 대한 개념, 날짜가 다른 걸 보이시죠? 그게 기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넘어가서 자본 변동표. 지금부터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똑같죠? 기간이죠? 기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아, 이렇게 기간의 개념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현금 흐름표. 기간 개념 보이시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기간 개념. 근데 주석은 어떤 숫자를 보여주지 않아요.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이마트가 우리 회사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고요. 주석은 수백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재무제표는 이런 형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보고 계시는 이 재무제표는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다. 5가지 중에 시점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12월 말일 회계 일정 기간에 대한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구나. 그렇게 용어를 우리가 외우는데 시점과 기간이라는 게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지면 여러분이 평생 가요. 이거를 막 외우려고 달달달달 기간을 뭐 요즘에 빽빽이 쓰나요? 그쵸? 해야죠. 필요할 때 해야지. 근데 회계라는 공부는 빽빽이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어마무시해요. 대신 이해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5가지 재무제표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마지막 학습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조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뭘 설명하는 걸까요? 이 박스가.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실적을 명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기간이 뭐예요? 답이 있잖아요, 그냥. 회계 기간이죠.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기간은 회계년도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불러요. 회계년도라고 해도 맞지만 정확하게는 회계기간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두 번째,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함께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인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재무제표를 말할 때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재무제표의 명칭, 회사 이름, 보고하는 숫자의 단위, 그리고 기간 또는 시점 이런 거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 중에서 좀 맞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기업의 명칭 중요하죠.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중요하죠. 대표자 이름 보여요? 아니요. 대표자 이름 안 보이죠.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보고통화나 금액 단위 중요하죠. 원 단위로 보여줄 거고 금액은 원까지 보여준다. 이런 식의 개념. 대표자명은 재무제표의 기재사항이 되지 않는다. 답은 대표자명. 세 번째.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옳게 설명하는 거. 얘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래요. 너무 쉽죠?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재무상태표인 거야.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데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경영 성과를 제공해주는 보고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회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산회계 2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